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모금가 클럽 이용수라고 합니다. 오늘 모금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능하면 너무 어렵지 않고 좀 재미나게 한번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왜 모금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금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 조직에서. 자, 만약에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100%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면 그거 받고 모금 안 해도 될까요? 자, 지자체에 100% 예산을 지원받고요. 우리 역량은 다 활동하는데 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완전 편하죠.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3년 정도 그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지자체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요즘에 이런 NGO 활동의 트렌드는 이런 건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자. 우리가 A처럼 해왔지만 B로 한번 바꿔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거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미션에 어긋나는 요청이더라도 우리가 그걸 노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모금하지 않고 다른 예산을 받는 순간 우리의 미션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금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미션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작은 그 소액을 내시는 분들부터 중거액을 내시는 분들을 모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사람을 모아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돈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미션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동력을 모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모금의 가장 그 편한 이해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회복지사가 그 예전으로 말하면 고아원, 그 아이들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였는데요. 아침에 아이들을 그 복지관 차에 태워서 학교에 그 차를 태워다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차에서 내리다가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따가 학교 시간에 저희 데리러 오실 때는 여기 정문 앞에 서 계시지 말고 저기 문방구 뒤에 그 좁은 골목길에 혹시 차 대고 저희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부끄러워서? 맞아요. 그 친구들 앞에서 복지관 차에서 타고 내리는 게 조금 창피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가 그 차를 하나 새로 마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지 고민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같이 사회복지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서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달라.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어요. 한 2달 동안. 자, 그러다가 갑자기 모금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모금은 안 배워봤지만 모금을 한번 해서 차를 한 대 사서 요걸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고민을 나눴던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을 다시 찾아갔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우리 아이들 얘기 있지. 제가 한번 모금해서 차를 한번 사보려고. 그리고 거기 차에다가는 복지관 이름 안 새기고 아이들하고 다닐 때는 그걸 한번 써보려고 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원만 후원해줘, 5만 원만 해줘 이렇게 해서 3달 만에 2,50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혼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다닐 때는 그 차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사를 만난 잠재 후원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청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회복지사처럼 먼저 고민을 나눠요.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좋은 생각 있으면 나한테 공유 좀 해줘. 고민을 먼저 나누고요. 그냥 그 당시에는 요청하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찾아와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얘기가 있지. 그 사례 가지고 내가 모금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다 5만 원만 후원해줄 수 있을까? 라고 요청을 하는 게 1번 요청입니다. 자, 2번 요청은요. 사례하고 요청을 붙였습니다. 야, 내가 아침에 아이들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차를 한번 사보려고 하는데 야, 여기다 5만 원만 후원해줄 수 있어? 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1번과 2번 요청 중에 어떤 요청에 조금 더 마음이 쏠릴 것 같으실까요? 1번? 네. 2번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왜 1번의 마음이 더 끌릴까요? 모금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당장 돈을 수금하고 다니는 게 모금이 아니고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혹은 우리가 모금을 통해서 모금이 완성됐을 때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목표점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는 게 모금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저희 모금 교육을 들었던 학생들이 같이 팀을 이뤄서, 이렇게 8명의 팀을 이뤄서 이 한 주제를 선정해서 모금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기서 가장 이상한 점 하나를 딱 골라서 여기 옆에다가 쭉쭉쭉 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가장 이상하게 본 포인트는요. 모금 결과가 빵원이라는 겁니다. 이거 왜 이상하죠? 저는 이게 너무나도 이상하거든요. 왜 빵원일까요? 자기들도 안 냈어요.
자, 자기들이 기획했는데 시작할 때 자기들도 돈을 안 넣고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여기 팀원 중에 한 명의 단체가 이런 일을 하는 단체였고, 그럼 우리가 여길 도와주자라고 의견은 냈지만, 실상 자기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해서 그냥 기획만 하고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조직에서도요, 조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모금을 시작했더라도, 조직원들이, 우리가 실제로 요청할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동의하지 못하면 요청 자체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기들도 돈을 절대 내지 않고요. 자, 우리가 이 반대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 유튜브 진짜 웃긴 거 하나 봤습니다. 내 친구는 이거 절대로 아직 못 봤어. 오늘 업로드된 지 3시간 만에 내가 딱 봤는데 너무 웃긴 영상이에요. 다 다음날 친구 만나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알려주고 싶다. 알려주고 싶죠. 이 입이 엄청 간질간질하죠. 자, 이렇게 되겠죠. 야, 이거 봤어? 말 안 하고는 못 배기죠. 이게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됐을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가 요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해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첫 번째 녹음을 할 때 준비 사항입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들이 써주신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팀원을 모아서 같이 모금을 할 거예요. 나 혼자 모금하는 것보다 여럿이 모금하는 게 훨씬 더 쉽고 좋겠죠. 자, 조직에서는 왜 모금 담당자가 있는데 왜 전 직원이 같이 모금하라고 강의하고 다닐까요? 우리가 전사적으로 모금하라는 의미는요. 다 같이 그냥 모금이라니까 해보자 이게 아니라 조직의 네트워크를 한번 분석해 보면 나랑 친한 사람이 있고 우리 대표님이 가야 설득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겠죠. 우리가 우리 모금의 이 뭐라고 할까요? 확장성을 위해서 누구를 팀에 참여시킬까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조직원뿐만 아니라 만약에 선생님이 참여하셨으면 선생님이 네트워크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모금 캠페인에 같이 들어오시면 선생님의 네트워크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팀원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우리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을 우리 모금팀에 넣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다 정해서 회장님 이거 우리가 정한 건데 한번 제안서 좀 받아주세요 하고 같이 논의 과정에 참여시켜서 회장님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드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자, 그래서 기부자들은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현금 인출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단체에서 이미 무언가를 정해서 후원 요청을 하는 경우고요. 직원분들이 우리 앵벌이 하는 것 같다라고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위에서 이미 주제를 정해놓고 야 이제 모금하자라고 하달식으로 모금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모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참여감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이 프로젝트에 내 의견을 넣는 과정에 내가 참여하고 있느냐 이런 느낌을 주게끔 하는 거. 참여감이 핵심이고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요. 언제까지 얼마를 모은다라는 개념이 꼭 들어가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요청할 때 모금가가 이게 전문가냐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거는 상대방을 얼마나 프로파일링을 잘 해서 이 사람한테 적정한 금액을 요청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얼마 필요하니까 후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가 평소 나누는 대화나 아니면 예전에 했었던 기부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후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가 요청 금액도 모금가가 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전에 선생님 두 분이 5천만 원, 3천만 원 모금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어떤 지역에서 그 사회복지를 처음 한 사회복지사가 자기가 7천만 원을 모금하겠다라고 이렇게 딱 선언을 했습니다. 1년 안에. 자, 왜 7천만 원 모금하려고 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 돈이 필요하대요. 자, 이 사회복지사는 모금을 했을까요? 모금을 해냈을까요? 7천만 원을 모금해냈을까요? 자, 우리가 기부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모금가한테도 제일 중요한 개념이 있고요. 기부자한테도 제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공 경험이라는 거. 자, 지역의 초년 사회복지사죠. 이분은 모금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7천만 원 모을 거야 라고 지역사회를 돌아다녀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얘 모을 거야 하고 내 돈 5만 원을 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친구는 지역사회 기반 내에서 모금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자, 제가 조언한 건 뭐냐면요. 7천만 원이 왜 필요한지를 좀 쪼개서
그중에 달성 가능한 목표액 50만 원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이번 달은 50만 원. 그 다음 달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점점점 늘려보자. 왜냐하면 자기도 아마 지칠 겁니다. 7천만 원을 1년 동안 모아야 하는데 아마 한두 달은 열심히 뛰겠죠. 그러다 모금액이 줄기 시작하면 이게 될지 안 될지 자기도 약간 회의감이 들 겁니다. 자, 기부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이 모금을 해본 적도 없고 모금에서 뭘 이뤄 본 적도 없겠죠. 그러니까 얘한테 돈을 내도 되냐라는 의구심이 아마 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쪼개서 만약에 책장을 구입하는데 30만 원 먼저 모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0만 원을 모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하는 겁니다. 이번 달에 30만 원이 모여서 저희가 이런 책장을 구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번 달에는 아이들하고 같이 어디 여행 가볼 건데 그걸 위해서 50만 원을 한번 모금해 볼 겁니다 라고 하면 전 단계의 성공 경험이 있죠. 그러면 기부하는 사람도 확신이 들 거고 모금하는 사람도 아마 확신이 들 겁니다. 자, 목표액이 너무 크다는 거는 약간 성공 경험에 있어서 아주 취약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15분짜리 학교 짓기 캠페인을 할 때도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한번 쭉 둘러보면요, 10,000원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억 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 사람들이 내는 돈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계해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니세프가 아마 이런 걸 잘하죠. 선생님, 10,000원 후원하시면 의자를 선물하시는 겁니다. 자, 10만 원 후원하시면요, 그 학교에 들어갈 책상을 하나 선물해 주시는 거고요. 1,000만 원을 후원해 주시면 아이들이 공부할 교실 한 칸을 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내는 금액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연결해 주는 거. 자, 그래서 이 전체 금액을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모금 기획의 사실은 핵심 포인트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설득을 하러 다니실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나실 건지. 자, 핵심 타겟은 누구냐? 내가 요청하면 웬만하면 해줄 것 같은 사람들. 이게 핵심 타겟이고요. 자, 1차 타겟은요. 핵심 타겟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이 캠페인을 지켜봐주고 가능하면 후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1차 타겟. 2차 타겟은 왠지 안 해줄 것 같지만 그래도 홍보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을 2차 타겟으로 한번 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금을 할 때 타겟으로 삼을 수 있는 타겟이 딱 3타겟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단체에 대해서는 몰라. 얘네가 뭐 하는 데인지는 잘 몰라. 근데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고양이를 돕는다라고 하면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주제는 몰라. 주제는 모르겠고 이 단체에서 한다면 내가 무조건 도와줘야지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 아니면 강사로 지나가신 분들 많이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획에 누군가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넣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상인회 회장님이나 우리가 이제 우리 모금 기획에 우리 조직원들 말고 외부 사람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넣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아마 타겟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관계없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로 요청을 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관계가 쌓였으면 회원으로서 전환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모금 캠페인을 할 때 60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70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80의 법칙이라고도 하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캠페인을 어떤 기획을 했을 때 60%가 모일 때까지는요. 외부에다가는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60%는 그럼 누구한테 모으나요? 내부. 우리 기관이 한다라고 하면 오케이 할 만한 사람들을 이미 모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30%, 20%, 30, 40%를 일반인한테 그때 공개하는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떤 메시지로 공개할까요? 저희가 1억을 모으면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나, 벌써 70%가 모였습니다. 선생님이 나머지만 채워주시면 저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짓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처음부터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해버리면 사실은 모금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달성 후에 공개를 하는 게 모금 성공률을 높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요청 순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고액 먼저 요청해야 할까요? 소액 먼저 요청해야 할까요? 같은 개념이에요. 자, 선생님이 이 캠페인에 굉장히 중요한 기부자이십니다. 선생님이 해주셔야 나머지 기부자들이 따라옵니다. 리드 기프트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 목표에게 최소한 10분의 1을 내줄 수 있는 리드 기프트가 있어야 리드 기프트라는 게 끌어오는 거잖아요. 이 큰 금액이 나머지 작은 금액들을 끌어온다고 해서 리드 기프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캠페인에 10분의 1 이상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모집하고 나머지를
요 채우는 개념으로서 요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다 후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부자가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 자, 그게 아마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자, 이 명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동의 못 하시는 분. 이게 나한테 보낸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 있으세요? 이거는요, 단체 문자 같은 명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누구나한테 다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전 국민한테 얘기해도요, 다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이게 전 국민한테 보내는 단체 문자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나쁜 거냐? 아니에요. 용도가 좀 다릅니다. 누가 볼지 모르는 곳에다가는 이런 명분을 쓰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자, 홈페이지나 우리 뭐 캠페인 포스터나 이런 거에다 이걸 쓰는 겁니다. 자, 근데 후원 요청서를 들고 이게 적힌 후원 요청서를 들고 친구한테 가서 친구야, 네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월 5만 원씩 희망이 되어 주렴. 이렇게 하면 기부를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개별 문자 같은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할 거는요. 이 주제에 직접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로 하고 그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요. 그 사람 얘기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평소에 대화를 되게 많이 해봐야겠죠. 열린 질문도 많이 해봐야겠고 왜 이 자원봉사에 오셨는지도 한번 계속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기록도 좀 해놔야겠죠. 자, 굉장히 강력한 명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그린피스 명분이거든요. 홈페이지에서 전 이걸 봤을 때 엄청 소름 돋았어요. 저희는 기업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환경단체인데 기업 후원금을 받아버리면 기업에서 뭐 석유 흘리거나 뭐 환경오염 시켰을 때 못 따진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영유할 수가 없다. 너무 명확하죠. 일반 시민들이 후원에 참여해야 할 명확한 이유인 겁니다. 이게 어떤 유명하신 분이냐면 노숙인이신데 국어를 잘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세요. 이분이 어떻게 국어를 하는지 봤더니 박스를 찢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떤 종교가 노숙인 문제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라고 써놓고요. 밑에 종교를 하나씩 쫙 붙여놨습니다. 뭐 힌두교, 뭐 기독교, 불교, 뭐 이렇게 무교, 막 이런 걸 다 붙여놨어요. 자,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옆에 힌두교 바구니에는 막 5천 원 있어. 근데 우리 바구니는 없어. 자, 신실한 종교인일 때 어떻게 해야 마음 편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10,000원 넣어서 좀 마음 편하게 지나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의 핵심. 여기다가 돈 넣은 사람들이 노숙인 문제에 관심 있어서 돈 넣었을까요? 그럼 뭐에 관심 있어서 돈 넣었을까요? 종교, 누구 종교요? 내 종교. 명분은요, 결국 어떻게 하면 상대방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지만 어떻게 하면 상대방 얘기를 넣어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자, 1,000만 원의 물품이 필요한 곳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0만 원을 모금을 해서요, 1,000만 원어치 물건을 사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투명하게 보고하고 감사를 전달했어요. 자, 잘한 모금인가요? 잘한 건가요, 이거? 잘했죠? 다만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빠졌어요. 모금하는 사람들이 빠졌어요. 우리 기관이 빠졌어요. 자, 1,000만 원 저도 할 수 있고 선생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죠? 해서 전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머니 컬렉터라고 합니다. 돈을 모아내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모금가는 뭐라고 부르나요? 영어로. 펀드레이저라고 부르죠. 왜 펀드레이저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돈을 키워내는 사람들이에요. 자, 선생님, 1,000만 원은요, 누구나 모을 수 있지만 이 모아진 1,000만 원을 저희 기관을 통해서 현장으로 보내면요, 이게 그냥 1,00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억 원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분야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니까요. 그리고 저희 기관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얘기가 됐을 때 얘네한테 후원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지. 1,0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저희가 잘 전달할게요. 이 전달자의 메시지로는 우리가 모금이 어려워요. 왜 내가 니네한테 후원해야 하는데 이런 말이 바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 차원에서 이걸 고민할 거는요. 1,000만 원이 있고 우리 기관을 통해서 현장에 갔을 때 우리를 통했을 때 어떤 일이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직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하지 않으면 이게 메시지가 효과적인 메시지를 만드시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자, 성공하는 모금의 3요소만 말씀드리고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질문 받고요. 가슴 떨리는 내 주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작은 성공 경험을 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모금 강의 들었다고 해서 자, 오늘 우리 이제 목표액 1억이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우리가 기획을 한번 해봤으면 실제로 실행을 한번 해보고요.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를 문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잘 안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 안 됐어도 문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잘 됐어도 더 잘할 수 있을 문제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재실행하는 하나, 둘, 셋, 네 단계를 거치면 모금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